그래서 우주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자, 모발의 pH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pH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0에서 7부터 그리고 7부터 14까지 나눠지고 7부터 14까지가 알칼리성, 0에서 7까지가 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pH는 4.5에서 5.5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 시술을 하기 위해서 알칼리 제품들을 사용해서 모발을 팽팽시킨다. 그래서 pH 알칼리가 하는 역할은 모발을 팽팽시키고 닫혀있는 큐티클 층을 열어서 비자람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약재, 항원제들이 잘 침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발이 이렇게 팽팽하다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펌은 크게 세 단계. 첫 번째 환원, 두 번째 디자인 테크닉, 세 번째 산화로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뭐다? 네, 진단이다. 그래서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것들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경험들이 잘 쌓여서 많은 데이터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환원은 뭐냐?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펌제 일제를 발라서 모발에 있는 시스테인 결합을 끊어주는 걸 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와인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내가 만든 디자인 형태를 중화를 통해서 다시 고정시켜줘서 그것들이 유지되게 하는 게 마지막 하나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모발 진단을 하고 약재 선정을 할 때는 많은 약재들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구분을 하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성분이 환원제 성분이 시스테인, 치오글루코산, 시스테인 아민 이렇게 나눠지고, 입자의 크기로 봤을 때 시스테인이 가장 크고 치오글루코산이 중간, 그리고 시스테인 아민이 가장 작다. 그래서 만들어주는 컬의 형성력이 다르다. 그리고 시스테인하면은 조금 더 매끄러워. 시스테인은 조금 더 머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치오가 부드럽게, 그리고 시스테인하면은 조금 모발을 단단하게 해서 컬의 탄력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컬이 형성이 되니까 남자 모발 하는 데 보통 잘 어울리고, 치오 같은 경우는 컬이 조금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컬 형성력이 좋아서 어린아이, 이것도 할머니, 좀 노년층 고객님께 잘 어울린다. 시스테인 아미 같은 경우는 모발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컬을 탄력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컬의 탄력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고객님들께 시술할 때 잘 어울린다. 자, 와인딩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 와인딩의 디자인 요소이고, 그 첫 번째가 슬라이스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가로 슬라이스를 쓰느냐, 세로 슬라이스를 쓰느냐, 사선 슬라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죠? 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흐름을 표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웨이브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리치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가로, 세로, 사선을 내가 원하는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슬라이스를 떴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야죠? 빛을해서 각도를 주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볼륨 표현을 하고 싶냐? 각도는 곧 볼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죠. 얼마만큼의 볼륨 표현을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볼륨을 표현하고 싶으면 두상도 90도를 기준으로 온베이스 그리고 시술을 하면 좀 자연스러운 볼륨 표현이 될 것이고, 넌 볼륨을 많이 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120도를 사용해서 업스템을 이용을 해서 볼륨을 극대화하고, 또 볼륨을 무조건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슬림한 내추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운스텝 기준으로 90도 이하 45도를 사용을 해서 좀 슬림함을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탑 같은 경우는 업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헤어라인 부분은 주로 다운스텝을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와인딩을 하게 된다. 자, 이제 각도까지 빗질에서 각도까지 들었으면 다음 해야 될 건 루트 선택. 내가 몇 호를 말 거냐, 1호를 말 거냐, 9호를 말 거냐.
로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로트 선택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 펌은 로트 크기의 1.5배 크기의 컬이 형성이 되고 열펌은 로트 크기의 2배 정도의 컬 사이즈가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수의 차이 마지막. 여기서 이제 자 로트도 설정했으면 내가 몇 바퀴 말 거냐를 정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 몇 바퀴 말 거냐는 결국 무엇이냐? 컬의 모양을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C컬은 기준 바퀴 몇 바퀴? 한 바퀴 반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시고 아웃컬은 기준 바퀴를 2바퀴로 가져가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웨이브를 표현해주시면 기준 바퀴 2바퀴 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자 만약 아까 5바퀴 말고 뭐라 그랬죠? 웨이브 웨이브에서 컬의 양이 많아질 뿐이다. 모양이 달라지진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까지 다 끝나면 방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정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다 중화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중화대 종류는 크게 2가지 불음산류, 과산화수소가 있고 자 불음산은 산화력이 약하다. pH가 5에서 6인 약산성을 띠고 시술 시간은 제로포 2번 돋고야 된다 그랬죠? 왜? 산화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보게 된다. 혈변색이 적고 모발 성량도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얘는 치운 또는 시스테인과 짝을 이뤄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과산화수소는 산화작용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pH가 2.5에서 3.5인 강산성을 띠게 되고 방치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를 보게 된다.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과산화수소다 보니까 아까 과산화수소를 또 어디에 쓴다? 컬러 이제에 쓴다. 그래서 혈변색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고 모발 손상이 좀 큰 편이다. 건조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통 시스템 아민과 짝꿍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이런 거 꼭 알아야 돼? 와인딩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시술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응용력을 요하는 시술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술 교육을 받는 동안 드라이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 2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시술하는 것과 모르고 시술하는 것들은 내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내가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시술을 직접 진행을 할 때 고객님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서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응용이 잘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하다 보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시술이 되어져야 내가 배우는 게 달라지고 나중에 응용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 할 때 그럼 알아야 될 게 뭐냐? 우선 드라이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2가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의 수소결합 그리고 열변형. 자, 좀 쉽게 열변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변형은 쉽게 여러분들 오징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른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오징어보다 지포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구워서 금방 이렇게 딱 보면 뜨거울 때 이렇게 만지면 부드럽고 이렇게 찢을 때도 어때요? 네, 잘 찢어지죠. 근데 다 먹다가 조금 이따 더 먹으려고 하면 오징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게 열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모발도 똑같이 오징어 같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그것들이 식으면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 제품들은 뭐를 가지고 있죠? 그죠? 공통적으로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매직기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없으시죠? 그런 걸로는 절대 드라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매직기도 마찬가지, 드라이기도 마찬가지, 고데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어쩐다 다 열을 가지고 드라이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열을 받았을 때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모발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그것들이 식었을 때 단단해져서 형태가 고정이 되고 유지가 된다. 그게 열변형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 모발의 수소결합은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결합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여기 큰 자석이 이렇게 오면 이쪽에 플러스가 이쪽 마이너스에 붙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쪽 플러스에 붙게 된다.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뭐다? 쉽게 모발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수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에 있어서 수분은 곧 펌 일제 시스템 결합을 끊어주는 일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수분이 시스템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뭐를 끊어준다? 수소이온 결합을 끊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열을 주고 수분을 다 날아가기 전에 모양을 만들어주고 수분을 증발을 시켜서 어떻게 수소이온 결합을 다시 결합을 시켜서 펌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형태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모양이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펌은 모발의 수소결합과 열변형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서 우리가 드라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머리 말릴 때 수분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죠? 수분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왜? 그 수분이 수소결합을 끊어주고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시 붙여주면 조금 더 단단하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머리 드라이어도 드라이가 되던데요? 라고 물어보면 왜 그럴까요? 맞아요. 열변형 때문에. 열변형만 갖고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드라이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정력도 떨어지고 유지력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할 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잘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고정이 잘 되고 오래 유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분, 모발에 수분이 있는 게 수소결합을 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가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분은 그럼 얼마큼 남기면 되냐? 물이 너무 많으면 드라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수분은 10에서 20% 정도를 남기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수분량에 따라서 윤기와 탄력이 더 잘 표현이 되어진다. 자, 매장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데 선생님이 자, 수분을 10에서 20%만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려야 수분을 얼만큼 말려야 어떻게 말려야 수분을 10에서 20%를 남길 수 있을까? 수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찬바람으로 완전 분해를 해주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 모발에 흡수한 수분량의 10에서 20% 정도가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으로 완전 건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드라이를 해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드라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커트라인.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발머리입니다. 고객님 오셔서 저 웨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시컬 싫어요. 오늘은 좀 웨이브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웨이브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두 바퀴 반을 말아줘야 되는데 단발머리 치고 없는 머리를 두 바퀴 다 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폭탄머리 되겠죠. 폭탄머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쁘게 드라이를 할 수 있을까를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객님 오시면 안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웃컬하고 이 탑 부분에 모발들을 웨이브를 넣게 되면 단발이고 층이 없는 머리이기 때문에 위에만 웨이브를 넣어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컬이 다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드라이를 함에 있어서도 커트라인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질. 모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직모인지 곱슬인지 손상은 어느 정도인지 모발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고려를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머리숱이 많고 곱슬기가 있는 고객님 오셔서 저 오늘 자연스럽게 웨이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뭐를 정해야 될까요? 도구를 정해야겠죠? 그러면 쓸 수 있는 도구가 뭐 있죠? 드라이기, 그리고 매직기, 그리고 고데기, 우리 원형 아이론 있죠? 자, 이 세 개 중에 그러면 뭘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드라이기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힘도 들 거고, 그죠? 자, 그럼 고데기가 가장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고데기로 이렇게 말았어요. 그거 났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맞아요. 컬이 깨끗하게 펼치지 않는, 그 곱슬이 깨끗하게 펼치지 않는다. 그럼 부시시한 상태에서 웨이브가 생기니까 더 지저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은 그냥 매직기를 사용해서 웨이브를 하는 게 피면서 어떻게 다시 말아서 결 정리도 하면서 컬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구가 달라질 수 있고, 보통 그렇게 숱이 많고 곱슬인 고객님들은 좀 웨이브도 차분한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막 볼륨감 있는 걸 좋아할까요? 그죠? 당연히 좀 차분한 웨이브를 좋아하십니다. 왜냐? 내가 곱슬이라고 머리가 항상 볼륨이 있고 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끝으로 두상과 얼굴형. 저희가 드라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볼륨을 통해서 뭐를 표현하려고 한다? 그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얼굴이 이렇게 짧은 사람들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게 좋을 거고, 얼굴이 긴 사람들은 옆에 볼륨을 줘서 조금 더 짧아 보이는 게 좋을 거고, 그죠? 그래서 두상과 얼굴형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드라이슈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형을 만드는 게 가장 이뻐 보일까? 우리 무슨 형? 미는 그죠? 계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두상과 얼굴형을 보완해서 계란형을 만들려면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의 3대 핵심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 가지가 잘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드라이 잘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윤기, 볼륨, 탄력 세 가지가 있는데, 윤기를 표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잘 조절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죠? 수분, 열, 텐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분, 열, 텐션. 특히나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드라이를 할 때 윤기감이 떨어지는 게, 자, 롤 드라이를 한다고 했을 때 슬라이스를 떠서 롤을 넣고 머리를 당기기 전에 뭐 하죠? 그죠? 우리 한 바퀴 돌리고 반 바퀴 돌리죠? 왜? 모발을 딱 당겨서 힘있게 당겨서 결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텐션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발을 당겨주는 힘이 약하고 그냥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드라이가 되다 보니 어때요? 윤기가 잘 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윤기 있는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수분, 열, 텐션을 잘 조절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볼륨. 볼륨은 아까 우리 와인딩 할 때도 얘기했는데 뭘로 표현한다? 그죠? 각도로 표현을 해준다. 거기에 또 뭐를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컬, 웨이브를 더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 자, 세 번째, 탄력은 뭘로 표현해 준다고 했어요? 이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탄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뭐랑 뭐를 사용해서 드라이를 한다? 그죠? 수요연결합과 열변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탄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수분과 뜸이 굉장히 중요하다. 뜸이 뭐예요? 뜸이? 여러분 드라이할 때도 이렇게 말았다가 호하고 식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자, 뜸을 들이는 동안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수분이 있는 머리를 열을 주고 와인딩을 해서 맙니다. 열 주는 동안, 그리고 열이 날아가는 동안 뭐가 일어날까요? 그죠? 열에 의해서 모발에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모발 안에 있던 끊어져 있던 수용 결합들이 다시 결합을 해준다.
결합이 잘 되면 될수록 뭐가 잘 표현이 될 거다? 그죠? 탄력이 잘 표현이 될 거다. 뜸들인 동안 또 뭐가 일어날까요? 수분이 열을 갖고 증발을 하면서 모발이 어떻게 된다? 차가워진다. 차가워지면 어떻게 된다? 모발이 흐물흐물 열을 받아서 부드러워졌던 모발이 다시 단단해진다. 그죠? 단단해지면서 어떻게? 형태가 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드라이 할 때는 항상 뜸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내가 드라이를 잘 할 수 있는 요령이다. 팁일 수 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표현이 되면 우리가 드라이 잘했네? 라고 하는데 여기 이것까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뭐냐면 바로 형태입니다. 모양. 고객의 얼굴에 맞는 형태를 하고 있는지. 또, 자, 단발머리입니다. 드라이를 했습니다. 윤기도 있고 볼륨도 있고 탄력도 있는데 이렇게 짝짝이야. 그러면 우리가 잘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형태가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게 잘 표현이 되면 드라이 괜찮은데 이쁜데 라고 얘기를 해준다. 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드라이 연습을 합니다. 드라이 연습을 막 했는데 윤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수분 조절을 조금 해볼까? 하고 수분 조절을 해보고 그래도 윤기가 안 나네. 열을 좀 더 뜨겁게 해볼까? 하고 열 조절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안 되면 텐션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해서 롤링 연습을 해서 조금 더 텐션을 강하게 해서 드라이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 다 모르면 어떡할 거야? 윤기 안 나네? 이래도 안 나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죠? 왜 안 되는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남들은 두세 번만 연습해도 윤기감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다? 될 때까지 하다 보니 10번, 20번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재미없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내가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밌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표현 원리. 전체적으로 내가 드라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 주느냐 일 텐데요. 첫 번째는 모양. 아까 우리가 드라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죠? 계란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계란형 말고도 마름모, 삼각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칭 일자머리 있죠? C컬트 되면 어떻게 돼요? 삼각김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삼각형,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층이 조금 더 생기면 마름모 이런 것들을 잘 부드럽게 연결했을 때 계란형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모양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향은 우리가 앞, 뒤, 우리가 포워드, 리버스라고 하고 상하, 인컬, 아웃컬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뒤쪽으로, 그죠? 웨이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컬을 말 수도 있고 이렇게 겉말을 이렇게 뒤쪽으로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아웃컬을 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앞과 뒤, 위아래로 우리가 방향성을 표현을 한다. 그때 뿌리 방향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모발 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자, 뿌리 방향은 뭐냐? 우리 아웃컬 혹시 와인딩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빗어요? 아래쪽으로 눌러서 빗어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말죠. 그치? 이런 것처럼 어떻게 뿌리와 모발 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슬라이스. 아까 우리 와인딩 할 때 했던 것처럼 가로 슬라이스, 세로 슬라이스, 사선 슬라이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롱머리 이렇게 웨이브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고데기를 이렇게 가로로 마는데 이렇게 가로로 말면 끝에는 컬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 뿌리 있는 쪽까지는 보통 웨이브가 잘 생기지 않거든요. 가로로 말았을 때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말게 되면 뿌리부터 웨이브가 져서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 슬라이스는 어떤 걸 표현해준다? 컬의 흐름. 그리고 세로 슬라이스는 또 뭐를 표현해준다? 웨이브. 사선 슬라이스는 릿지를 조금 더 잘 표현한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내가 볼륨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드라이할 때 가로 슬라이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세로 슬라이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사선 슬라이스를 쓰는 게 좋을까요? 그죠? 가로 슬라이스로 드라이를 해야 볼륨을 잘 살릴 수 있죠. 세로로 이렇게 볼륨 살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슬라이스를 사용을 해서 드라이를 할 때 내가 볼륨 표현을 잘 할 수 있다. 자, 그럼 세로는 아까 뭐를 잘 표현해준다 그랬죠? 그죠? 웨이브를 잘 표현해주고 또 하나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방향성. 자, 내가 가로로 말면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뒤로 마는 게 사실상 어려운데 세로로 말면 어때요? 이렇게 앞방향 또는 뒷방향 이렇게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방향성을 표현할 때는 세로 슬라이스를 사용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사선 슬라이스는 뭐다? 세로와 가로의 중간 정도. 어떻게? 전대각, 후대각을 이용해서 방향성도 표현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볼륨도 같이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각도. 각도는 뭘 표현해준다라고 했죠? 그죠? 볼륨 표현해준다. 근데 어떻게? 구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각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드라이할 때 네이프는 몇 도로 해요? 그죠? 보통 막 여기 볼륨을 많이 살리지 않으니까 우리 아까 와이닝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각도를 좀 낮은 각도를 사용해서 슬림한 느낌을 보통 준다. 헤어라인 부분에. 그리고 중간 미들은 어때요? 미들부터 볼륨을 많이 90도, 막 120도 들어 살리게 되면 탑은 막 180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 드라이가 없죠? 그래서 중간 부분은 보통 90도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표현을 한다. 자, 그럼 탑 부분은 몇 도라고 그랬죠? 그죠? 120도를 사용해서 볼륨을 극대화해서 표현한다. 네이프는 보통 0도에서 90도 사이, 그리고 미들은 보통 90에서 120도 사이, 그리고 탑은 120도, 145도 그 이상을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각도가 단순히 볼륨만 표현해주는 게 아니라 컬과도 연관이 있다.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 내가 웨이브를 할 건데 각도를 내려서 웨이브를 말았을 때, 각도를 들어서 웨이브를 말았을 때 뿌리 볼륨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밑에 떨어지는 부피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피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면 어떤 게 더 볼륨이 부피감이 크다? 각도를 들어서 한 거? 내려서 한 거? 그죠? 들어서 한 게 부피감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 각도를 내리면 내릴수록 머리가 겹쳐지는 이 단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컬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때 단차가 적게 생기는데 얘를 많이 들면 많이 든 만큼 떨어졌을 때 단차가 많이 생겨서 그때 부피감이 더 많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서 각도가 뿌리에서는 볼륨 표현을 하지만 각도를 웨이브를 하거나 컬을 할 때 각도는 뭐를 표현하게 된다? 부피감을 같이 표현을 해주게 된다. 자, 그럼 만약에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각도를 많이 들어서 드라이하는 게 좋을까요? 좀 낮춰서 드라이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낮춰서 드라이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자, 대신에 내가 볼륨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좀 얇은 고객님들 볼륨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웨이브를 하더라도 각도를 들고 마는 게 말았을 때 어떻게?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부피감 있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컬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컬, C컬, 중간에 빠졌는데 R컬, 그리고 웨이브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보통 여러분들 S컬이라고 하는데 S컬이 아웃컬이 아니라 뭐를 표현한다? 웨이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이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 내가 C컬을 표현해주고 싶으면 몇 바퀴? 한 바퀴 반. 그리고 내가 아웃컬을 표현해주고 싶으면 두 바퀴. 그리고 내가 웨이브를 표현해주고 싶으면 몇 바퀴? 두 바퀴 반. 히피폼처럼 컬이 많은 걸 표현해주고 싶으면 두 바퀴 반 그 이상으로 와인딩을 해서 똑같이 드라이로 컬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할 때도 결국에는
C컬과 아웃컬과 S컬의 조합이 다양한 드라이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정확한 기준 막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끝으로 도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도구는 뭐 드라이기도 있고 아이론도 있고 봉고대기도 있고,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고데기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 가면. 그리고 이렇게 와플팔처럼 삐쭉삐쭉삐쭉삐쭉 되는 거, 그죠? 다이렉트 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뿌리에다 이렇게 집어서 볼륨 살리고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다이렉트 키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혹시 물결 웨이브 하는 이렇게 봉고데기가 여러 개 달린, 혹시 아이론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있죠. 그러면 물결 웨이브 막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저희 군사에서 교육할 때 물결 웨이브 안마름, 반마름, 안마름, 건마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고데기 있으면 이렇게 턱턱 찍으면 자연스럽게 물결 웨이브를 표현할 수 있다. 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도구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옛날에 저 처음 인턴 생활할 때 보통 선생님들 보면 막 봉고데기 이런 거 쓰면 쟤는 뭐 머리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아니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 뭐에 맞춰서? 고객이 갖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드라이도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드라이를 잘 할 수 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모발의 수소결합은 모발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시고, 이것들을 수분에 의해서 떨어뜨렸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면서 물이 어떤 역할을 한다? 펌의 일제 환원제 역할을 하게 해서 우리가 드라이를 고정을, 모양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거기서 다시 고정돼서 유지가 되게 해준다. 그리고 열받으면 오징어 생각하면 되신다 했죠? 오징어처럼 열받으면 부드러워지고 굳으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모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그것들을 식혀서 어떻게 컬이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열받냐. 그래서 드라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드라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 수분은 몇 프로 말리면 된다 그랬나요? 몇 프로 남기면 된다 그랬나요? 그죠? 10에서 20% 정도를 남겨주면 된다 라고 했고, 자, 세 번째 커트라인은 무슨 얘기죠? 그죠? 고객이 갖고 있는 커트라인에 따라서 내가 어떤 드라이 스타일을 할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그림 그리는데 흰 바탕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랑 파란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마찬가지. 그래서 커트라인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면 좋고, 자, 세 번째 모질은 고객이 갖고 있는 조건, 직몬지, 곱슬인지, 손상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어떻게 도구도 바꿔주고 시술하는 방법도 바꿔주고 디자인도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드라이를 하기 위해서 두상과 얼굴형을 교류해서 어떤 형을 만드는 게 좋다? 계란형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자, 드라이의 3대 핵심 요소, 이런 것들이 잘 표현했을 때 우리가 드라이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한다. 첫 번째, 윤기, 볼륨, 탄력이고, 윤기는 수분, 열, 텐션 등을 이용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한 번을 연습을 하더라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숙련되게, 숙달되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항상 전혀 다르다라고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륨은 각도와 컬로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얘기했고, 탄력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수분과 뜸을 가지고 표현을 해준다. 그 중에서도 내가 탄력 있는 컬, 탄력 있는 것들을 탄력을 표현하고 싶으면 반드시 뜸 들이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게 좋다. 왜? 뜸 들일 때 어떻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소용력들이 다시 결합이 돼서 어떻게 형태를 고정을 시켜주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열을 가져가면서 모발이 단단해지면서 그것들을 더 극대화시켜준다. 그래서 수소용 결합과 열 변형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언제 우리가 뜸 들이는 시간에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모양.
그래서 계란형을 하고 싶은 건지 삼각김밥처럼 삼각형을 하고 싶은 건지 조금 세련돼 보이게 마른 모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도 마른 모를 하게 되면 크게 망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향은 포워드 리버스 앞킥 그리고 인컬 아웃컬 위아래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쉽게 웨이브를 할 건데 앞으로 말고 건지 아니면 뒤로 말고 건지 얼굴이 좀 이렇게 V라인 얼굴을 좀 드러내도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뒤로 말고 얼굴이 좀 커 그래서 좀 가렸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말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준다. 자 슬라이스는 그래서 가로, 세로, 사선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가로는 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볼륨 살릴 때 그리고 C컬 할 때, 인컬, 아웃컬 할 때 어떻게? 가로 슬라이스를 좀 사용을 한다. 자, 세로 슬라이스는 그럼 뭐 할 때? 웨이브 만들 때 그리고 앞방향, 뒷방향, 방향성을 표현해줄 때 보통 세로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고 하나는 그 중간 전대각, 후대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방향성도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볼륨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각도는 두 상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각도를 사용하고 각도를 통해서 볼륨과 컬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각도를 사용하면 밑에 컬에 뭐가 달라진다? 부피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죠. 컬은 종류에 따라서 아이컬, C컬, 아웃컬, 웨이브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아이컬 우리 매직하는 거 매직 그거는 만다 안 만다 그리고 C컬은 한 바퀴 반 그리고 아웃컬 몇 바퀴라 그랬죠? 그죠? 두 바퀴 그리고 웨이브는 두 바퀴 반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구는 여러 가지 도구를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월하고 빠르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펌의 기본적인 이론들 그리고 드라이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할 때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굴 보면서 우리 실습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깔려져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기술 교육을 실습 교육을 하더라도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좀 있으면 이제 한 2, 3주 후면 그 안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같이 실습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작성을 해서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쪽지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것들이 학교 점수 그리고 또 입사했을 때 그 점수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런 교육을 다 했는데 지루하게 긴 시간 들어주시냐고 고생은 제가 있죠 설명하느라 대신에 이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이번에 인원도 많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쉬운 면이 굉장히 크지만 조만간 이제 보게 될 거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고 이런 것들 잘 준비가 돼서 좀 더 즐겁게 또 재밌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조만간 2, 3주 안에 보게 될 텐데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들도 많고 또 이렇게 잘 하는 우리 부산여대 학생들도 많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